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시즌2 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무엇을 대화 주제로 선정해야 할까? 애청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와 대화할 때 대화의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저는 낯선 사람들과 만나면 어떤 주제로 대화를 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은데요. 대화의 주제를 잘못 선정해서 대화의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상대와 대화를 하다가 불편하게 끊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흥미로운, 나만 아는 신기한 이야기를 하면 상대가 좀 흥미로워할까? 아니면 대중적으로 익숙하고 친근한 이야기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어야 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이 드는데요. 사실 대화 주제 선정하기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에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거릴 때도 있지만 상대가 혹시 재미없어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결국 모두가 좋아할 법한 친숙한 이야기로 우리는 대화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대화를 할 때 무엇을 주제로 선정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무엇을 대화의 주제로 선정해야 할까?입니다. 대화 주제는 상대에게 익숙한 것을 선정하라. 누구와 대화하든 즐거운 대화를 위해 어떤 주제를 선정해야 할까 고민이 된다면 상대에게 익숙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답입니다. 사람들은 본래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에서 얻는 새로움보다 이미 아는 이야기가 주는 익숙함을 더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심리학에 노벨티 페널티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해로 설명하자면 독창성의 불이익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화를 할 때 내용이 참신하고 독창적일수록 상대가 느끼는 관심과 즐거움의 정도가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보통 내가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 상대가 지식, 경험을 갖추지 못한 경우, 상대는 대화에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내 여행의 즐거움은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는다. 나에게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대화 상대에게 지루함을 주는 경우를 우리는 평소에도 자주 경험합니다. 예비역들의 군대 이야기는 자기들끼리만 재밌지 어린 조카들 앞에서는 그저 지루한 아재 토크일 뿐입니다. 저는 여행을 다녀온 후에 여행 후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어색한 느낌을 자주 받는데요. 일예로 지난해 저는 인천 송도로 호캉스를 다녀왔습니다. 즐거운 호캉스 이야기를 상기된 얼굴로 신나게 동료들에게 설명했었는데요. 호캉스라는 이름으로 오랜만에 여행의 기분을 내기도 했고 또 설레는 마음에 높은 텐션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갔던 거죠. 호텔에서 보는 멋진 야경과 그 야경을 보며 즐겼던 저녁 뷔페, 또 객실에서 잠들기 전 와인 마시며 분위기 냈던 이야기, 또 다양하고 깔끔한 아침 조식 메뉴까지 저 혼자 신이 나서 호캉스 경험을 막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정신 차리고 깨닫게 되었는데요. 호캉스 이야기에 빠져있던 건 저뿐이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제 이야기를 듣는 동료들은 시큰둥한 표정에 영혼 없는 리액션만 반복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우리는 낯선 이야기보다 친숙한 이야기에 더 흥미를 느낀다. 내 머릿속 경험은 정말 생생하다. 그때 경험했던 향기와 냄새, 그리고 맛이 느껴지고 그때 보였던 모든 풍경과 다채로운 색깔이 눈앞에 펼쳐진 듯하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똑같이 느끼고 있다고 가정한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거스 쿠니 교수의 말인데요. 내게는 생생한 여행의 즐거움이 똑같은 강도로 상대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연구진은 대화 주제의 참신함과 익숙함에 따른 대화의 선호도를 조사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을 3인 1조로 나누고 3명에게 각각 2개의 짧은 비디오 중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비디오는 서로 연관없는 내용으로 하나는 까마귀의 지능에 대한 이야기였고 나머지 하나는 탄산음료의 제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구진은 3명 중 1명을 스피커로 지정했고 나머지 2명을 리스너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에게는 자신이 봤던 비디오 내용을 2명의 리스너에게 2분 동안 설명하도록 했죠.
연구진은 스피커의 이야기를 듣는 리스너들이 대화를 얼마나 즐기고 있는지 그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의 리스너들은 자신이 봤던 비디오와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는 스피커의 이야기를 더 선호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스피커의 이야기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실험에서 이야기에 담긴 새로운 정보가 누구나 흥미를 느낄 정도로 참신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너들은 자신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쿠니 교수는 실험 결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화자와 청중이 가진 정보의 차이가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청중은 잘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충분한 지식을 청중이 갖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청중에게 이미 익숙한 주제로 이야기한다면 청중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이러한 정보 차이를 스스로 메꿀 것이다. 누구라도 공감하는 친숙한 대화 주제는 무엇인가? 그럼 상대가 관심을 갖고 공감하며 친숙감을 느끼는 대화의 주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공감에 대한 지난 방송에서 어떤 상황에서나 상대의 공감을 얻는 대화 주제 7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요. 누구에게나 친숙한 대화 주제이기도 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린 시절의 추억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여행기입니다. 세 번째는 영화와 책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로 개인 취향에 대한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좋은 주제이고요. 여섯 번째 주제는 음식과 음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스포츠와 취미에 대한 주제입니다. 물론 이 7가지 대화 주제가 모든 사람에게 친숙하게 느껴지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주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와 대화를 시작할 때 일반적인 주제에서 시작해서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고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상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대화 상대의 관심과 흥미를 알았다면 이제 여러분은 그와 관련된 주제로 대화를 유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함께 대화하고 있는 여러분에 대한 상대의 호감도는 자연히 올라갈 테니까요. 결론. 생생한 스토리텔링에 자신이 없다면 누구나 알 법한 주제로 대화하라. 대화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고민이 많으시다면 굳이 상대가 모르는 주제를 선정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익숙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낯선 주제보다 친숙한 주제로 대화하는 것이 상대의 호감을 얻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조금은 생소한 주제로 상대와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면 내 스토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보다 세밀하고 정교한 스토리 표현 기법을 연습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느끼는 생생함을 상대에게 고스란히 전달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당장 여러분이 생생한 스토리텔링에 자신이 없다면 상대에게 익숙한 이야기,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 그리고 함께 했던 경험과 활동 이야기로 대화를 이끌어가는 데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